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이 너무 좋았어요. 역사적 신고가 거의 13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물리신 분들은 없죠. 예, 모두 다 100%다 이제 수익일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야, 이제 축제가 시작이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요. 이제는 삼성전자의 이제 목표 주가가 20만 원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둘씩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20만 원 무조건 갈 거야. 자, 이때까지 무조건 홀딩이야.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자, 삼성전자 조만간 4분기 매출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보시고, 앞으로 이제 매출 발표가 있을 때마다 26년 1분기도 있을 거고 2분기도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떤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지, 당연히 첫 번째는 디램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디램이 어떻게 매출 증가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디램뿐만 아니라 변수가 사실 이제 HBM입니다. 자, HBM 당연히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건데, 지금 루빈에 대한 출시가 살짝 뒤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력이 사실 HBM4예요. 자, 여기에 루빈에 이제 HBM4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자, HBM3 가지고는 아직 삼성전자 HBM 매출이 살짝은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디램의 추이를 알아간다라면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결국엔 우상향인데, 그 우상향의 고점이 어딜지 시기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요거를 오늘 한번 가져봤으니까 내용 집중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의 고점을 이때입니다라고 알아맞힌다라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보다는 항상 이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라면 모두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이왕이면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아야 제작하는데 굉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죠?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적인 채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도 열어놨는데, 신고가 너무 식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니까 댓글창에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축제구나, 올라가는구나 라고 판단 내시면 어때요? 자, 금요일장에도요, 개인분들은 매도가 나왔어요. 적어도 이렇게 우리는 매도하지 말자.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도 금지 요청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장이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요거 이제 마이크론 차트인데요. 마이크론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제가 특이점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죠? 자, 원래는요, 우리나라장이 미장을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근데 자, 금요일장에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서 수급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있는 마이크론 역시도 강한 흐름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삼성전자의 흐름을요, 미국 시장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니까 미국 시장의 반도체 섹터가 좋았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샌디스크도 좋았어요. 샌디스크는 무려 15%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취급하고 있는 바로 샌디스크, 얘 역시도 조만간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도 거의 10%가 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미리 좀 예측을 해보자면, 우리 월요일 넥스트레이드에서 아주 쉽게 바로 13만 원은 돌파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예상은 예상이지만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우상향은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미장은 일단 반도체 섹터가 좋았다라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월요일장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주말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죠. 자, 미국에서 잡아갔다라고 하죠. 근데 뭐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이제 주 자원인 나라인데, 요거 미국이 수출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로벌 시장 증시에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패권 전쟁을 중국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중국은 뭐를 하고 있죠? 대만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맨날 군사훈련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대만을 좀 먹어보겠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대만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거 가만히 못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에 이제 배를 좀 만들어 달라는 마드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년에는 요게 조금 노이즈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이럴 수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계속해서 저도 삼성전자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길 바라지만 결국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RSI 지표예요. 보조 지표인데 웬만하면 보조 지표 믿지 않는데 증시, 지수 차트엔 굉장히 잘 맞거든요. 결국에는 과열 구간이 오게 되면요. 요 색깔이 들어가면 과열이 된 구간이에요. 어때요? 조정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지만 과열이 됐으니까 이런 횡보로서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도 우상향이 나왔지만 어때요? 결국 조정이 나왔죠. 지금도 다시 한번 이 RSI 과열 구간으로 이제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당분간 이런 과열 구간이 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노이즈를 만들어서 결국 증시를 좀 끌어내릴 수 있다. 다만 결국에는 요거예요.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우리는 이 파동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나와요. 그런데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을 보신다라는 건 이런 구간이 와도 결국엔 이 반도체 섹터가 업황이 좋다라는 걸 알았다라면 절대로 털리지 않죠. 제가 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촬영을 하면서도요, 이 구간에서 늘 외쳤습니다. 매도 금지, 매도 금지. 근데 아쉽게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개인분들은 매도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축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 메인 이벤트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메인 이벤트를 하면 메인 가수들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나오겠죠. 그 가수들이 등장도 안 했기 때문에 절대로 강조드립니다. 매도 금지. 야, 이왕이면 댓글창에도 매도 금지라고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자, 삼성전자 이제 시작이다. 축제 본게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매도 금지 강조드리면서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 삼성전자 20만 전자 가능할까? 일단은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 16만원 제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요 133조를 예상했어요. 자, 26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133조. 이거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앞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단순 계산이에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760조입니다. 760조. 근데 노무라 증권에서 주장하기를 일단 122조를 내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거 122조를 몇 년 동안 벌면 760조죠? 이거 계산해 볼까요? 760조를요 나누기 대략 한 6.2년이네요. 자, 이게 SR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122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760조다. 6.2년 동안 6년 2개월 동안 자 122조를 벌면 760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단순 계산했을 때 이 R이 되는 겁니다. 근데 6.2? 너무 저평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2배가 가도 시가총액이 지금 한 1,500조를 가도 PER이 한 13도 안 되는 거죠. 더 간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마이크론의 PER을 한번 봐볼까요? 자, 마이크론의 PER을 검색해 보면요. 자, 마이크론 대략 한 30배 정도 되네요. 굉장히 삼성전자는 저평가다 라는 판단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매도 금지. 매도 금지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시가총액 세계 17위를 달성했습니다. 오라클도 제꼈고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시티은행에서 실제로 목표가가 20만원 제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목표 주가 20만원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SK증권에서 한 2달 전에 17만원을 제시하긴 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지가 계속해서 궁금하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뒤에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치 발표가요. 전통적으로 4분기 실적이 끝났으면 이제 1월 달이 왔을 때 보통 이 둘째 주에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기가 끝난 그 다음 월 둘째 주에 잠정치를 일반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거 삼성전자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상되는 거는 8일날 잠정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거는 과연 20조 영업이익을 넘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의 영업이익 최고치가 대략 한 17조 정도 되거든요. 이 17조를 넘어설 수 있느냐, 요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못 넘어도 상관없죠. 왜 그렇죠? 결국엔 1분기에는 넘기 때문입니다. 26년 1분기에는 100% 넘고요. 25년 4분기 때 넘느냐 마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증권사별로 좀 예측을 했습니다. 자, 다올투자증권은 이제 20조 예상을 했고요. 현대차증권 19조, 농협은 19조 정도 예상을 했네요. 결국 오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너무 식상해요.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어디까지가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뭐 차트적으로만 분석을 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때가 사실 매출이 가장 좋았어요. 16, 17, 18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100% 넘게 상승을 했죠. 자, 이때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자, SSD 그 다음에 D램은 원래 컴퓨터에만 들어갔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에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 근데 이때 2년 올랐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올 때마다 1년, 이때도 1년이죠. 보통 1년은 올라줍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사이클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25년 9월이죠. 그렇다라는 건 아직 절반도 안 갔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이제 4개월 오른 거예요. 자,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결국엔 언제든지 변수는 있고, 자, 업황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체크를 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차트적 분석을 하시는 거는 요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적 분석하시는 분들,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업황 좋은 거 다 아시죠?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도요, 현재로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홀딩이죠. 자, 언제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자주 보여드리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의 이 D램 영업이익 추이 전망이거든요. 결국에 삼성전자 매출이 잘 나오는 건요, D램 때문이에요. 아직 HBM은 뭔가 시작도 안 했다. 자,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D램을 예측하는 거고요. 요 회색 부분, 요게 이제 HBM이에요. 근데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메인은 결국 D램이다. 이게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예요. 키움증권에서 만든 리포트인데, 일단은 4분기 매출 잘 나올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D램의 매출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이 키움증권에서 예상한 거는 26년에 대한 영업이익을 한 100조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대략 한 3주 정도 지난 리포트예요. 최근에 나온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뭐 맞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D램의 매출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D램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D램의 추이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예요? 3분기예요. 자, 물론 이 뒤에도 HBM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제 H200에 대한 엔비디아 GPU가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럼 엔비디아에서 HBM 또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에는 또 HBM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HBM4가 아니라 3E가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삼성전자의 주력인 이 HBM4의 매출이 크게 나오기는 어렵다. 결국엔 엔비디아 이제 루빈이 양산이 되는 시점에서 HBM4가 여기에 공급이 되겠죠. 원래는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루빈의 양산 시기가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살짝 이제 뒤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이제 매출 전망치도 살짝 더 뒤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이 D램이 메인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 D램의 매출 추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그렇다면 일단 이 키움증권 리포트상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자,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꺾이죠. 그럼 결국은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분기가 고점을 찍고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 이후에는요, 일단 변수들이 있어요. HBM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나올 거냐.
자, 플러스 파운드리에 대한 흑자로 전환됐을 때 상황들, 요런 것들이 또 변수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더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요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우리가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 3분기에 피크를 찍는 게 아니라 대략 한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2분기가 고점이니까 이제 매도하세요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죠. 데이터는 계속 바뀝니다. 분기별로 바뀌어요. 계속해서 변수들도 나오고,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면서도 많이 받습니다. 결국 거시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도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었죠? 아까 또 저만의 소설이었는데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결국 이 대만을 가지고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요것도 글로벌 증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고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계속해서 예측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 하나 가지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매도하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고점이겠구나. 자, HBM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 그럼 더 올라가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강조드립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삼성전자를 어떤 차트적,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면은 요거는 살짝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매수를 할까요? 아니에요. 결국 삼성전자가 돈을 버냐 못 버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삼성전자의 주포는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지, 그거를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 필요하죠.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뭐죠? 목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상 수익률 일단 500%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500% 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그 이유와 근거 내용을 설명해 드려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또 있어요.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 말은 실제로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실 건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만 나와도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무상증자가요, 이 테마로 번져가는 상황이 나오죠.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죠.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였습니다. 대장주였고요. 그 결과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자, 점상을 3번 가고요. 뒤에도 상한가를 3번, 총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오로지 무상증자로 간 거고요. 무상증자가 테마로 먼저 가니까 1000% 이상, 1300%의 상승을 보여줬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시장 상황이 테마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추적해 봐야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죠. 기본적으로요, 어떤 종목이 무상증자를 하죠?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합니다.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렇다는 건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는 자산도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유보율이고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이 대략 한 2,000%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정도 돼요.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 이거에 비하면 현대차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종목이고요. 자, 유보율이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이 7,200%였는데 자, 이 종목은 무려 유보율이 75,000%. 자, 현대차의 무려 한 13배 정도 되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 정도만 돼도요,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예요. 75,000%면 진짜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한다라면 20대 1은 그냥 하죠. 30대 1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요, 2,000%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보율이 그래도 7만 %가 넘잖아요. 요러면은 충분히 5대 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500%의 예상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이 텔콘 RF제약 보시면요, 얘는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 진행하고 330% 갔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했는데 얘는 3대 1을 진행했고 3대 1 진행하고 300% 갔죠. 자, HLB 바이오스텝,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종목, 이 종목은 많이 했어요. 자, 8대 1 진행했고 8대 1 하고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거 이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점에서 1000%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5대1이 예상되니 충분히 500%는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높은 수익률이에요. 충분히 베팅해볼 만하죠.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꼭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고 이 삼성전자 모두 매도하시고 진입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500%인 만큼 높아요. 높으면 분명히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손익비가 좋다라는 건, 자, 손실 비율은 낮고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이 정도면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자, 이랬을 때 진짜로 수익이 낮다라면 우리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또 옮겨 타셔도 좋고요.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셔도 좋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은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한 1년? 2년? 너무 길어요. 제가 이 정도 기간이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한번 발동 걸리면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갑니다. 6일 동안 6연당 갔어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근거가 뭐죠? 요거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라는 건 세력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테마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언제 공시가 나올지 몰라요. 정말 조만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르고 고른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요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공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면 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 무서워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시죠.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우리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 한번 시원하게 먹어보고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1월 4일 늦은 저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1월 5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새벽 시간일 것 같은데, 시간은 상관없어요.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남겨주세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문자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대로 일단은 돌아오는 정규장이 1월 5일, 자, 월요일이죠. 자, 제가 오전장은 좀 바쁠 수 있지만 늦어도 오후장에는 제가 좀 진입해 볼 수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 볼 수 있게 오후장이라도 꼭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자,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자, 이 문자 보내는 창에서 위에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빨리 남겨주시는 만큼 빨리 안내가 가능하고요.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1월 5일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하이닉스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이닉스. 자, 최근에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줬어요. 근데 수급 현황이 살짝 다르죠.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 섹터 좋아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하이닉스도 들어왔지만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어찌됐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이닉스 26년에 대한 수주가 이미 꽉 찼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매출의 증가가 예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많이 갔어요. 자, 외국인들 입장, 사실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 죄송하지만 25년 한 해 동안 올랐던 거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어때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삼성전자가 위로 더 열려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자, 삼성전자는요. HBM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HBM4에 대한 매출이 잡힌 것도 없고요. 이제 26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삼성전자의 상방 구간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이런 내용들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꾸준한 시청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에 우리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금지. 자, 축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 매도금지 해주시고 축제의 끝이 온다. 자, 이벤트의 끝이 온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가감 없이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거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벤트는 일단은 실적 발표예요. 실적 발표가 당장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실적 발표의 흐름 요거를 읽으면서 사실 삼성전자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더라도 결국 26년 1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요거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근데 아마 25년 4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꾸준한 우상향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결국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연 어떤 노이즈가 생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문제, 제가 아까 잠깐 저 혼자만의 망상일 수 있는데 이 중국과 이 대만 문제 요걸로 또 세계 증시가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